구독, 좋아요.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는 또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거 당연히 설치하는 거다. 설왕설래 더 이상 없다. 사실상 하겠다고 오늘 못 박은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제가 볼 땐 콩가루예요. 네. 민주주의를 지금 네. 그 소위 말해서 한마디로 죄송한 얘기지만 개 박살내고 있잖아요. 네네. 민주주의 기본은 견제와 균형이고 견제와 균형은 상권 분립이고 상권 분립이 동등한 선출 권력이니 인명 권력이니 이런 서열 관계를 떠나서 동등한 힘의 균형 논리를 가지고 작동할 때 그게 견제와 균형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상권 분립을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상권 분립에 대한 개념이 와해가 된 거는 민주주의 시스템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붕괴된 것이고 파괴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네. 이 지금 민주당이 이제까지 쭉 그 윤석열 정권부터 그 해온 행태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과 폭주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계엄까지 이루고 계엄에 의해서 계엄으로 인해서 내란이라는 그런 프레임이 각 작동이 됐고 국민들에게 설득이 됐죠.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됐는데 어찌 됐든 그 계엄을 한 것은 치명적인 잘못이고 자충수인데 이 계엄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파괴했기 때문에 내란으로 규정하고 윤석열을 법정에다 세워놓은 건데 그 계엄을 가지고 이용을 해서 오히려 상권 분립을 파괴하고 법치를 파괴하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또 다른 내란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법치 내란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정작 저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제가 네. 항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렇게 무슨 어떤 조직이 제 멋대로 그 각계약진하고 각양각색으로 하고 각양각색의 활동을 하고 4분 오열이다 이거죠. 4분 오열 네. 됐을 때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워낙에 권력을 절대적으로 휘두르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가 이걸 제대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콩가루 집안이에요. 다 혼자 저 잘났다고 막 날뛰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개딸이라는 강경파들한테 개 충성하느라고 그렇게들 각계 약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야 이거 진짜 완전히 민주당이 콩가루 집안인데 자기네들만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건 괜찮은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콩가루로 박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밖에 없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무슨 또 검사장들 18명 고발하니까는 뒷감당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 원내대표가 그거 취소해라 이렇게 자기 생각과 다르면은 취소를 시켜야지. 그게 정당의 위기 질서이고 최소한의 원내 사령파타로서 해야 될 일이지 마치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도 원내대표를 해봤지만 법사위원들이 그렇게 자꾸만 일탈적이고 소금 맞은 미꾸라지들처럼 그렇게 탁탁 튀어오르면 수시로 법사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해서 조율을 해나가고 자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원내 전략에서 그게 벗어나지 않도록 전 상임위를 관리하는 게 그게 원내대표의 역할이지. 그럼 뭐 하는 겁니까? 그거 김병기 원내대표. 니들이 뒷감당해라 이래니까 저 법사위에서 일일이 상임위가 원내대표에다가 보고할 이유도 없고 조율할 필요도 없다. 각 상임위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나와서 몇몇 의원들이 또 중진들이 떠벌리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거 완전히 그 원내대표가 정말 이 리더십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그리고 김병기 그 원내대표의 말 한마디가 마치 이 온건파들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누워 침뱉기예요. 누워 침뱉기라고요? 누워 침뱉기라고. 왜냐하면 뒷감당해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갖다 뒷감당하는 당사자가 누구냐면은 총사령관이 누구냐면 원내대표인 거예요. 근데 난 몰라.
근데 네 아들 알아서 해. 이거는 다 콩가루. 우리는 콩가루야. 그냥 각자 도생해.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집권당하냐면 저건 야당이면 완전히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그리고 네. 내란 이 특별 재판부 만든다는 것도 처음에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쵸. 얘기를 했다가 국민들이 이건 좀 너무하다. 이게 아무리 계엄을 했지만 계엄해서 지금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고 재판 중에 있는데 무슨 내란 재판부냐. 이거 인민재판부를 결성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반대한 건데 그것을 안 하겠다라고 숨고르고 하고 있다가 또 하는 거예요. 법사위에서 저기 검사장들 뭡니까 18명 항명했다고. 항명했다고 고발하는 거죠. 어렵게. 네. 그게 무슨 항명했다고 그러면은 항명도 웃기는 얘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항소 포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 항소 포기를 했다는 것인지 무엇이 더 실익이 없는 것이고 실익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라고 그렇죠. 요구한 것을 항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항소 포기를 해라라는 명령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 항소 포기에 대해서 토를 달기 때문에 항명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것도 자가당적이어서 그 검찰에다가 그것도 경찰에 고발하는 것도 정말 웃기는데. 코미디 같은 네. 얘기인데 처음에 내란 재판부도 말이 나왔다 안 한다고 그랬다가 법사위가 먼저 치고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검사장 고발하는 거 항명으로 고발하는 거 좀 못 막았잖아. 그쵸. 그러고서는 자기가 발 실수를 했지 뒷감당하라고. 그래놓고서 또 이번에 내란 재판부 하겠다고 이제 한술 더 떠가지고서 그렇죠. 법사위가 지금 진정을 하거나 좀 이렇게 말하자면 스텝을 조정하기는커녕 한 발짝 더 나가 버리면서 내란 재판부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것을 제동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니까 그냥 거기에 편성해서 이번에 하겠다 이렇게 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 제 경험치로 볼 때는. 네. 그래서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네. 저거는 정말 이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이 완전히 리더십을 상실해서 완전히 콩가루 국회가 돼버렸다. 가뜩이나 너무 전횡을 해서 민주당이 네. 민주당 강경파들이 전횡을 해서 콩가루였는데 완전히 민주당의 원내 지도부까지 마비시켜가면서 저렇게 하는 걸 보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됐는데 그 콩가루가 민주당까지만 콩가루가 되면 좋겠는데 이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까지 콩가루로 만들기 일보 직전인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 불안하고 공포스럽다는 거죠. 야, 그러니까 저런 자들에게 저런 집단에게 나라가 지금 저렇게 넘어가 있는 국정이 넘어가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지금 이제 개탄을 하신 건데 이런 기사요. 이런 기사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가 얼마나 아스트랄합니까, 여러분? 김병기 검사장 고발 뒷감당하라. 그러니까 김용민이 민주당 간사입니다. 법사위. 뒷감당 잘할 수 있습니다. 반박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오늘 보도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강성 지지층과 의원의 힘 빠진 원내 사령탑, 원내 업무 통할 기능 사실상 무력화. 그렇게 나와요? 예, 정청래는 일일이 점검 챙기겠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원내 대표가 당헌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김병기 원내 대표의 리더십이 상처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 심지어 여야 합의했던 것도 정청래가 나랑은 다르다. 내 생각, 내 입장 다르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김병기가 막 정청래 나오라 그래 막 소리 질렀었잖아요. 몇 달 전에. 그러니까 거의 코미디예요. 거의 콩가루 집안의 전형적인 시트콤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내란 전단 재판부 저런 식의 원내 사령탑을 할 거면 뭐또로 원내 대표에 출마합니까? 민주당 원내 대표 얼마나 하셨죠? 저는 그쵸. 중간에 물러난 사람들 많은데 저는 풀로 1년 제 임기 다 채우고 물러났어요. 다 채우셨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저 김병기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가 저런 꼴 보이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시겠어요. 누구보다도 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저 같으면은 바깥에다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법사위원들을 하고 면담을 하자 그래서 거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든 비명을 질러든 악을 쓰든 다 하지.
저는 이번에도 네. 그 정책실장 그 사람도 그 김용범이. 예, 네. 난 저는 그게 김용범 네. 씨가 이렇게 보면은 본래 여러 가지 그렇게 보면 그 스탠스가 인성이 그렇게 과격한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번에 그렇게 달려든 네, 것은 네. 제가 볼 때는 지난번 강훈식 실장이 한번 강훈식 네. 실장도 사실 인성이 그렇게 그냥 파괴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분노를 노출하거나. 네. 근데 지난번 그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에서 국정감사에서 약간 그 강훈식 실장이 그쵸. 언성을 높였잖아요. 그걸 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 수보 회의에서 강훈식 실장에 대한 칭송이 좀 꽤 많았을 것이다. 아, 잘했어. 뭐 이런 거죠. 시원하더라. 뭐 네. 이런 식으로 네. 그것을 지켜본 김용범 실장이 덩달아서 부안 내동해 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내 딸을 건드려 이러면서. 네. 그거는 좀 김용범 실장이 좀 너무 지나치게 했죠. 근데 이게 이제 그 김병기 네. 위원장이 원내대표가. 이제 네. 원내대표가 그 김용범 실장의 그 흥분 상태가 좀 지나친 것 같아서 실장님, 정책실장님, 실장님 이렇게 불렀잖아요. 맞아, 소리 지르고. 정책실장 이렇게 부른 게 그쵸, 아니라 그쵸. 정책실장님, 정책실장님 몇 번 불렀는데 들어적도 안 하니까 완전히 이 사람도 나까지 이 사람까지도 나를 무시해? 아. 이런 맞아요. 그 이른바 속된 말 요즘 속된 말로 킹 받은 거지. 네. 그래서 그냥 거의 그 적개심이 우러난 거 아니에요. 그때 무슨 김용범은 나중에 그 수습하느라고 뭐 상황을 정리하려고 뭐 자기한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 그때 딱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상황을 정리하려는 게 아니라 감정이 북받쳐가지고서 적개심과 분노의 그 이 외침이 그렇죠. 단발마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정책실장이 이랬는데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계속 막 우상호도 뜯어내면서 막 화내고 완전 뭐 아주 상스러운 표정 짓고 하니까 갑자기 이제 김병기 그 운영위 이 원장이죠 여당 원내대표가 소리 지르면서 정책실장 뭐 이러더라고요. 근데 버럭 해버렸잖아요. 네, 님자도 그때는 안 붙이고. 급발진했잖아. 그 급발진한 그 배경에는 본인의 지금 원내 리더십이 샌드백 신세. 그 불안불안한 한데 대통령실 실장까지 그것도 대통령 실장이 정치인 출신이면 좀 덜 열받았을 텐데 관료 출신이 그쵸. 어디서 그 자기 운영위원장이 그러니까요. 제지하는 것 또 내 제지는커녕 부르는 것에 대해서 쳐다도 안 보고 자기 할 물 얘기만 해버리니까 거기서 또 더 확 급발진하면서 열받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들 그 당시에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해서만 여러 가지 감정이 이랬을 것이다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얘기들, 뭐 기사들 나왔는데 왜 김병기가 정책실장님 이러다가 갑자기 정책실장 하면서 소리 고래고래 질렀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잘 얘기 안 했네. 거기에 적개심이 들어가 있어. 분노와 적개심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은 우리가 그냥 톤만 그렇게 더 크게 높인 게 아니라 그 톤에는 분노와 적개심이 배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또 이 소위 강성 개딸들로부터 일부 또 비난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근데 어찌됐든 이런 모든 것이 다 블랙 코미디고 콩가루 집안이에요. 오히려 여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권이 임명한 검사장들을 18명이나 고발하는데 우린 몰랐어. 니네가 알아서 뒷감당해. 하니까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네 뒷감당하겠습니다. 완전. 네, 그러게 가지고 알았어 우리가 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정책실장도 자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확 돌아가지고 이제 킹 받아가지고 막 소리 고래고래 지른 거다로 딱 그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요 뭐 이런 기사 나오는 것처럼 강성 지지층과 의원들의 힘이 빠진 원내 사령탑해서 사실상 이 원내대표의 어떤 이 통할 기능이라고 하는 게 저건 뭐 콩가루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도도 저게 나오네요. 원내 지도부가 저렇게 이제 리더십을 상실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진짜
배가 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뜩이나 지금 민주당이 의석이 많아가지고서 강성파들이 네. 휘둘러가면서 이제까지 야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집권한 이후까지도 그 엄청나게 지금 그 각계약전하면서 그 이 불협화 내부에 그 이 엇박자들이 많았었는데 네. 지금 앞으로 더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저건 이제 뭐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추진을 공식화했다. 야당 법조계는 위헌 지적한다는데 저 부제가 역시 또 우리의 킹 받은 김병기 얘기네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는 국민의 명령 이러면서 이거 하겠다고 오늘 이제 뭐 박은 건데.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약간 그래도 약간 합리성을 네. 가지고 하려고 그러다가 이게 못 막을 것 같으니까 거기에 올라탄 거지. 그러니까 저 부제 두 번째 줄도 강경파 요구 당 지도부 수용 모양새라고 저렇게 정리가 편집이 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예. 말씀하신 대로 강경파 요구에 당 지도부도 수용하는 모양새다. 결국에는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저렇게 딱 그러니까 정리가 되네요. 말씀 주신 거랑 다 엮여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서 이게 네. 밀당이라고 하잖아요. 저기서 김병기 대표가 이니셔티브를 다시 잡고 틀어잡고 하려면 일단 저 법사위에서 1차적으로 검사장 18명 고발 이거 어겼잖아요. 그쵸. 콩가루 만들었잖아요. 네. 그리고서는 뒷감당해라 그러니까 알았어 우리가 할게 걱정하지 마 너는 이런 식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네. 그 두 번째 작살 그다음에 세 번째 그러고 나서 또 이어서 연타로 또 그 내란 재판부 만들겠다라고 튀어 나오니까 그렇죠. 그때 김병기 대표가 그때는 불러서 이거는 좀 숨을 고르자. 그러니까는 강성 지지층 때문에 막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 숨 고르기를 해서 네. 시간을 갖다가 자기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시간을 갖다 조절을 네. 시간 정도는 조절을 해야 네. 그게 그 리더십이고 이니셔티브가 다시 손상된 이니셔티브가 조금이라도 복원이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인 사사를 해주자면. 네. 사사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근데 네. 이거를 한번 자기 승질대로 뒷감당해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반응이 오히려 더 세게 그쵸. 연타로 나왔어. 연타로 딱 나오니까 그 다음에 딱 가니까 기가 죽어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슬쩍 올라타버린. 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은 얼마 이제 이번 네. 정기국회 끝나면 한 4개월 네. 이렇게 남겠지만 그 남은 기간 동안 원내 지도부가 제 역할이나 이니셔티브 내지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어요.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